여러분은 요즘 어떤 건강 고민이 있으신가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다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혹은 면역력 저하로 자주 아프신가요? 제 진료실에 방문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민들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평범한 식재료라면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40년간 연구한 모든 식품 중 가장 뛰어난 건강 효능을 가진 식품은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자연 치유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황인성 박사입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혈압약 하나를 먹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양파를 섭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양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예방하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30세였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저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찾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천 가지 식품을 연구한 끝에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양파였습니다. 양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말씀드리자면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7번 양파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무려 70%나 낮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양파 반쪽만 먹어도 혈압이 평균 1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그냥 요리에 넣어 먹지만 사실 양파의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양파를 섭취하면 그 귀중한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75세의 한 환자에게 올바른 양파 섭취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68세 환자는 양파를 활용한 식단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그리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양파의 다양한 활용법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양파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양파의 가장 중요한 유효 성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에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성분은 양파를 자르거나 씹을 때 생겨나는데요.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눈물이 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알리신이 얼마나 강력한 성분인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항생제가 부족해 양파즙으로 상처를 소독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오래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양파를 30분 이상 가열하면 알리신의 70%가 파괴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지 않으시면 양파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퀘르세틴입니다. 이 성분은 양파의 쓴맛을 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놀랍게도 양파 알맹이보다 양파 껍질에 최대 3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 껍질을 버리는데 사실은 가장 귀중한 부분을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알리신과는 달리 퀘르세틴은 열에 강해서 요리에도 성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퀘르세틴이 지용성이라는 점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양파를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중요 성분은 양파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이라고 하면 인삼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양파 사포닌은 인삼 사포닌과 마찬가지로 항혈전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이 성분은 양파의 단맛을 내는 성분인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자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C의 약 40배에 달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드리자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이 일부 항생제보다 강력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양파의 성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보호하고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며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올리고당은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양파는 그 어떤 약보다도 종합적인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양파의 이런 성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양파를 오래 끓이거나 껍질을 버리거나 혹은 너무 적은 양만 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양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리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양파를 자른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 성분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또한 퀘르세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양파 껍질차를 마시라고 권하는데 하루 한 잔만 꾸준히 마셔도 혈압이 안정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를 매일 드시되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양파로 알리신을 섭취하고 볶은 양파로 퀘르세틴을 흡수하고 양파 껍질차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양파의 주요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구체적인 활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파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79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는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양파가 어떻게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층으로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이 세포들을 보호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양파의 알리신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연 치료법을 놓치게 됩니다. 셋째, 양파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70세 환자는 매일 양파 반 개를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180으로 감소했습니다. 넷째, 양파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혈전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데 양파의 성분들은 마치 천연 아스피린처럼 작용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양파가 아스피린과 달리 위장출혈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양파는 혈관의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염증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인데 양파의 항염증 효과는 일부 소염제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산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양파 생산지이자 소비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흥미롭게도 이 지역 주민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중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양파를 최소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양파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파를 섭취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50g에서 100g, 즉 중간 크기 양파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신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압만 낮춘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양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약과 다른 점인데 약은 정상 혈압도 때로 지나치게 낮출 수 있지만 양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양파 덕분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줄이면 위험하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양파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도와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마늘은 혈중 지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서로 보완적입니다. 지금까지 양파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파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양파를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양파를 먹기 어려워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매운맛과 눈물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양파야말로 알리신이라는 핵심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막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양파를 자른 직후가 아니라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먹어야 알리신 성분이 최대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양파 세포가 파괴되면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양파를 자르자마자 요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알리신의 효과를 100% 얻지 못합니다. 생양파를 먹을 때 매운맛이 너무 강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썬 양파를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알리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양파를 자를 때 칼날을 물에 적셔가며 자르면 눈물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면 연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비달리아나 마우이 품종은 단맛이 강하고 매운맛이 약해 생으로 먹기 좋습니다. 생양파를 매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양파의 가장 귀중한 성분인 알리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생양파를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양파 샐러드입니다. 양파를 아주 얇게 썰어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으로 간단히 무쳐 먹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올리브유를 꼭 넣는 것인데 이는 양파의 지용성 성분인 퀘르세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침 식사 전에 생양파 4분의 1개 정도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양파를 먹으면 혈당 조절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방법인데 놀라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이 정말 싫다면 살짝 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끓는 물에 10초만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매운맛은 줄고 아삭한 식감은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의 일부는 손실되지만 그래도 상당량이 남아있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양파의 안쪽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연한 부분은 매운맛이 약하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특히 생양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양파의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나 피망과 함께 양파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생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약 2주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양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른 양파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내에 사용하세요. 자른 양파를 오래 두면 유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생양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조리한 양파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리된 양파는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양파의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조리법은 양파의 귀중한 성분을 파괴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오히려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파를 조리할 때 알아두셔야 할 황금 법칙들을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양파 나물입니다. 양파를 가늘게 채 썰어 스팀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만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은 일부 손실되지만 퀘르세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찐 양파에 참기름과 소금만 넣어도 맛있는 양파 나물이 됩니다. 참기름의 지용성 성분이 퀘르세틴의 흡수를 도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양파 볶음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것입니다. 강한 불로 빠르게 볶으면 양파가 탈 수 있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약한 불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볶으면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며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퀘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양파의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실수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으로 양파를 4등분한 후 각 조각을 한 겹씩 떼어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면 됩니다. 간편하면서도 양파의 영양소를 대부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양파 수프입니다. 양파를 듬뿍 넣고 천천히 끓이면 수용성 영양소가 수프로 우러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뚜껑을 덮고 끓여야 휘발성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파 수프에 약간의 들기름을 넣으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양파 조림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을 활용해 양파를 조리면 감칠맛이 더해져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어르신들께 좋은데 부드러워져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양파 피클을 추천합니다.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매운맛이 중화되고 양파의 항균 작용과 식초의 효과가 더해져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조리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바로 너무 오래 가열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30분 이상 가열하면 알리신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고 60분이 지나면 퀘르세틴도 상당량 손실됩니다. 따라서 양파 요리는 가능한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양파를 조리할 때 항상 지방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등의 건강한 지방은 양파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돕습니다. 조리된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른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근과 함께 볶으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양파의 퀘르세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됩니다. 양파를 조리할 때는 가능한 한 껍질 가까운 부분까지 활용하세요. 양파의 껍질 근처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 양파의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날까요? 생양파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약 3주에서 4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개선 효과가 뚜렷합니다. 조리된 양파는 생양파에 비해 알리신은 적지만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높아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생양파와 조리된 양파를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양파의 색상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의 색상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양파는 흰색, 노란색, 자색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양파는 양파라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구매하시는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색상별로 함유된 성분과 효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흰 양파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로 특유의 매운맛이 강합니다. 매운맛의 원인인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관리에 가장 적합한 양파가 바로 이 흰 양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했던 그분이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공복에 흰 양파 반쪽을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어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양파 색상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노란 양파는 흰 양파보다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더 강합니다.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박영희 할머니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노란 양파를 활용한 요리를 매일 드신 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에서 180으로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종류인 자색 보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 C의 40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9세 이민호 할아버지는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는데 자색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후 전립선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양파의 색상별 효능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양파를 선택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파의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자색 양파는 흰 양파보다 항산화 성분이 최대 6배까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세 가지 색상의 양파를 모두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양파가 가진 고유한 효능을 골고루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3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세 가지 색상의 양파를 요일별로 번갈아 드시는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감기를 자주 앓던 그분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양파의 색상을 선택할 때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개인의 입맛입니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다면 노란 양파나 자색 양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흰 양파의 매운맛에도 적응해 가면서 모든 종류의 양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파를 구매할 때는 단단하고 겉껍질이 마른 것을 선택하세요. 부드럽거나 물기가 있는 양파는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보관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4세 정순자 할머니는 양파를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의 색상별 특성을 알았으니 이제 버려지는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 껍질을 쓰레기로 버리고 있지만
사실 양파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이 껍질에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양파 알맹이보다 최대 300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건강, 염증 감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양파 껍질차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85세 한명숙 할머니는 평생 양파 껍질차를 마셔왔는데 또래 친구들보다 피부가 2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노인성 질환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양파 껍질차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식초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껍질을 말린 후 물 1리터에 껍질 10g 양파 3개 정도의 껍질 양 넣고 약한 불로 30분 이상 끓이면 됩니다. 충분히 우려낸 양파 껍질차는 쓴맛이 있는데 이 쓴맛이 바로 퀘르세틴이 잘 우러났다는 증거입니다. 맛이 너무 쓰다면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신다면 버리는 양파 껍질 속에 담긴 엄청난 건강 비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77세 조병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양파 껍질차를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의 또 다른 활용법은 육수를 만들 때 넣는 것입니다. 멸치, 다시마와 함께 양파 껍질을 넣고 육수를 내면 깊은 맛과 함께 영양가 높은 육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80세 임정희 할머니는 40년 넘게 양파 껍질을 넣은 육수로 국과 찌개를 끓여왔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감기 한번 심하게 앓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은 천연 염색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물에 끓인 후 그 물에 천이나 실을 담그면 아름다운 황토색이 됩니다. 이렇게 천연 염색한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사용하면 항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기농 양파가 아니라면 농약이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식초물에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 껍질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껍질을 모아 두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서 말린 후 통풍이 잘 되는 종이 봉투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82세 박철우 할아버지는 양파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후 밥을 지을 때 한 꼬집씩 넣어 드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방법으로 10년 동안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양파 껍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만성 변비로 2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양파 껍질차를 마신 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 이제 알게 되셨나요? 오늘부터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활용해 보세요. 소중한 건강 자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파 껍질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양파 껍질차에 계피를 약간 첨가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양파 껍질과 로즈마리를 함께 우려내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만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양파와 꿀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양파와 꿀을 함께 발효시키면 항균 작용이 놀랍게 강화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84세 이상훈 할아버지는 양파 꿀 발효액을 매일 한 스푼씩 드셨더니 30년 동안 앓던 만성기관지염이 6개월 만에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양파 꿀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를 얇게 썰어 꿀과 1:1 비율로 섞은 후 서늘한 곳에서 3주 이상 숙성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양파와 들기름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양파의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78세 한지수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 매일 드신 후 관절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와 사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간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지방간으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신 후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양파의 효능을 몇 배로 증가시키는 황금 조합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양파와 마늘입니다. 둘 다 알리움 계열의 식물로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세 정동훈 할아버지는 심장 건강이 좋지 않아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양파와 마늘을 함께 활용한 요리를 꾸준히 드신 결과 혈관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이 두 식품은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박성준 할아버지는 위암 가족력이 있어 항상 걱정하셨는데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활용한 요리를 꾸준히 드신 결과 정기검진에서 항상 깨끗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조합은 양파와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를 촉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세 최미영 할머니는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레몬을 함께 우려낸 차를 매일 드신 후 활력이 되찾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네 댄스 동아리에서 가장 열정적인 회원이 되셨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조합은 양파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라인 효소는 양파의 항염증 효과를 강화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5세 이승호 할아버지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은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양파의 황화합물과 만나면 심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2세 장미숙 할머니는 고혈압이 심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했는데 양파와 올리브유로 만든 샐러드를 꾸준히 드신 후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9번째 조합은 양파와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탁월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7세 오정훈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생강을 함께 달인 차를 매일 드신 후 3년 연속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양파의 건강 효능과 최적 섭취 방법을 종합하고 섭취 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알리신, 퀘르세틴, 사포닌, 프락토올리고당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 증진, 당뇨 관리,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등 우리 몸에 다양한 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8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양파를 과다 섭취한 후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었다고 합니다. 양파에는 자연적인 항응고 성분이 있어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보다 조리된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4세 이정숙 할머니는 위염이 있어 생양파를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했지만 살짝 볶은 양파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양파의 발효성 올리고당 성분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9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 양파를 많이 드시면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양파를 물에 담갔다가 조리하니 증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당뇨 환자분들은 양파를 꾸준히 드시되 약 복용 시간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81세 장순영 할머니는 양파의 혈당 강화 효과 때문에 당뇨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자른 양파를 오래 보관하면 유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광주 서구에 사는 77세 최길동 할아버지는 자른 양파를 상온에 이틀 동안 두었다가 드신 후 식중독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내에 사용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양파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일상에서 양파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4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양파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9세 윤병철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양파를 생활화한 후 20년간 약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자신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양파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양파는 알리신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둘째, 볶은 양파는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높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셋째, 양파 껍질은 버리지 말고 차나 육수로 활용하세요. 넷째, 세 가지 색상의 양파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5째, 양파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더불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83세 정미경 할머니는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게 양파 섭취법을 조절한 결과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며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양파 섭취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건강 효능과 최적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양파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